신혼 첫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결과 다음날 일이 터졌다. 不好了，老夫人昨晚突发脑淤血，给你打电话你没接，耽误了治疗，瘫痪了。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자신이 중풍에 걸린 일을 전부 여자 탓으로 돌렸다. 여자도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껴 시어머니가 어떻게 때리고 욕해도 모두 참아냈다. 매일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돌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한 번도 좋은 얼굴을 해준 적이 없었다. 다행히 남편이 그녀에게 비교적 정성을 써줘서 마음속으로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이날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들의 결혼증을 찢어버리자 여자는 조각난 것을 들고 구청에 가서 재발급 받으려는데 예상치 못하게 직원이 말하길 그녀의 남편이 23일 전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지금은 이혼 숙려 기간 중이라고 7일 더 기다려야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생각났다. 23일 전 남편이 수납 영수증 한 장을 가져와 그녀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매우 급하게 재촉해서 그녀도 안에 든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생각도 없이 서명했다는 것을 이제야 반응해보니 원래 그것은 이혼 신청서였다. 정신을 차린 여자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식었다. 你需要撤销离婚申请吗？不用了，7天后我来领离婚证。 이어서 그녀가 병원에 가서 남편에게 분명히 물어보려는데 우연히 들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원래 시어머니의 중풍은 가짜였다. 남편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합심해서 여자를 속였고 그녀를 내쫓기 위해서였다. 그 계량녀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였다. 여자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계속 속아왔다는 것을. 原来所有人都在骗我，就连离婚，我也是最后一个知道。 완전히 마음이 죽은 그녀는 신비로운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포기로 결심했다. 그들을 이루어주기로. 집에 돌아와 그녀는 짐을 쌀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이 보고는 그녀가 시어머니를 싫어해서 이사 가려는 줄 알았다. 여자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이혼 신청에 대해 따졌다. 예상치 못하게 남편은 뻔뻔하게 설명했다. 是我妈以死相逼，我只能先哄她。婉然，你是知道的，我夹在你们中间很为难的。 하지만 이런 말은 그녀가 수도 없이 들었다. 처음 그녀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에게 물을 한 잔 뒤집어섰는데 당시 그도 이렇게 말했다. 我妈脾气差，你多担待，我夹在中间很为难的。 이렇게 매번 엄마 편만 드는 남자를 보며 여자는 드디어 물어보았다. 답을 알고도 묻는 말을.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났다. 예전에 자신이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죽어도 시집가려 했던 남자가 지금은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한없이 차가워졌다. 이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중풍 걸린 시어머니가 퇴원한 것을 보았다. 계량녀도 같이 데리고 왔다. 자신을 돌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대었다. 여자는 이미 마음이 식어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시어머니 뜻을 따라 계량녀를 집에 들여보냈다. 계량녀는 순간 기쁜 빛을 감추지 못했다. 당일 밤 계량녀는 자신을 뽐내기 위해 바로 사람을 시켜 여자가 정성 들여 가꾼 꽃들을 전부 버리게 했다. 여자는 이 광경을 보고 당장 막으려 했지만 남편이 한 번에 붙잡았다. 또 말하길 이건 뭐 그다지 값진 것도 아니니 사소한 일을 크게 떠들지 말라고 했다. 예상치 못하게 계량녀는 더욱 기세를 올려 그들의 결혼 사진까지 버렸다. 하지만 남편은 계량녀의 행동을 묵인까지 했다.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도 예상치 못했다. 그가 계량녀를 이 지경까지 방임할 줄은. 그 후 계량녀가 그들의 침실에 살겠다고 제안했다. 시어머니를 돌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那可着实。行，我搬去客房。你很不对劲。 이 엄마 찬스남은 아직 모르고 있다. 6일 후면 그는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더 지나친 요구를 했다. 계량녀는 자기가 지켜본 아이라고 하며 줄곧 자기 아들에게 일편단심이라고 했다. 명분도 바라지 않고 그냥 결혼식 하나만 원한다고 했다.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我也觉得你们很登对，搬吧。说什么？ 이어서 아내를 한쪽으로 끌고 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따졌다. 갑자기 냉담해진 아내를 보고 남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숙려 기간 4번째 날, 여자는 계량녀가 시어머니를 모실 때 얼굴에 실은 내색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자신이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돌보면서도 한 번도 좋은 얼굴을 본 적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량녀가 이 악착한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실 수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악착한 시어머니는 곧 계량녀에게 속게 되었다. 계량녀는 일부러 여자를 불러 함께 악착한 시어머니와 산책을 나갔다. 여자가 한눈 파는 사이
그녀를 휠체어 뒤로 잡아당긴 후 그러고는 악착한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세게 밀었다. 비탈길을 따라 아래로 굴러갔다. 급한 상황에서 악착한 시어머니도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고 바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오히려 여자를 세게 밀쳤다. 마침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여자는 두 사람이 이토록 악독할 줄은 몰랐다. 결과 병원에서 깨어난 후 남편은 오히려 모함했다. 그녀가 자기의 어머니를 응급실로 밀어 넣었다고. 이때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你好，有人谋杀，我要调取入口的监控。抱歉，我媳妇有精神问题，她总是幻想着别人会害我，打扰了。 전화를 끊은 후 남자는 화가 나서 아내의 핸드폰을 내동댕이 쳤다. 이때 계량녀가 집사와 함께 들어왔다. 王川哥，伯母醒了，他说就是婉然姐推的他。少爷，我证明老夫人就是这么说的。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남자는 더욱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가법을 집행했다. 그녀를 99번색에 채찍질한 후 그녀를 잡고 어두운 방에 가두고 반성하라고 했다. 이틀 후 그가 계량녀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되어서야 그녀를 내보냈다. 남자와 계량녀가 결혼하는 이날은 동시에 여자가 이혼증을 받을 날까지 마지막 하루 전날이었다. 비록 마음이 이미 죽었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식장에 서 있는 것을 보니 그녀는 여전히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婉然，你这么爱我，一定会理解我的，对吧？ 남자는 이에 만세라는 생각으로 주저없이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더욱 그녀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당일 밤 두 사람이 가짜 연기를 하다 진짜가 되어 진짜로 신방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드디어 이혼 숙려기간 마지막 날이 되었다. 마침 남자가 시어머니와 계량녀를 데리고 2일 동안 휴가를 가려 했다. 떠나기 전 여자에게 직접 가서 이혼 신청을 철회하라고 했다. 말을 마치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떠났다. 그는 알지 못했다. 여자도 짐을 꾸려 문을 나섰다는 것을. 직접 구청에 가서 이혼증을 받았다. 그녀는 전 남편 몫을 직원에게 건네주며 집으로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여자가 구청을 나섰을 때 한 줄의 호화 차량이 바로 그녀 앞에 멈췄다. 陈墨川，从今天起，我们就没有任何关系了。 말을 마치고 그녀는 주저없이 결혼 반지를 버렸다. 한편 전혀 모르는 남자는 드디어 완료했다. 어머니가 시킨 모든 임무를 시어머니는 약속했다. 이제 그들 부부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婉然，我们之间总算没有任何阻碍了。 하지만 방금 목욕을 마친 계량녀는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단호히 거절했다. 昨天只是一个意外，有些事情，我希望你永远不要让他知道。 계량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결국은 졌다는 것을.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것은 그의 아내뿐이었다. 다음 날 남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말하려 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그들 부부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婉然，陈先生，您有一个到户键。 이 말을 듣고 남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서둘러 그를 충격에 빠뜨린 택배를 뜯었다. 离婚证。